안녕하십니까. 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은 수학, 과학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을 영어 공부와 함께 초등학교부터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그 목표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책에 나와 있는 배분 법칙 또는 분배 법칙을 더 깊이 배웁니다. 더 깊이 배우는데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2학년 거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학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학문이고 그 근본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초등학교나 대학교나 어디나 다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오늘 배울 것은 뭐예요? 배분 법칙. 배분 법칙 확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왜 배분 법칙 확장에 대해서 배우냐면은 배분 법칙 확장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곱셈 같은 거 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제가 다닐 적에는 곱셈을 할 때 왜 10자리에서 곱셈을 할 적에는 그 답을 10자리에다 적어주는 거 그것을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지만 왜 그러는가 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단지 궁금한 것을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심정으로만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식 문답법으로 그렇게 나갈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배분 법칙 확장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선수 지식, 즉 앞 시간에 배웠던 선수 지식들이죠. 선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요. 자,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1 더하기 2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곱하기 3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배분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1하고 3하고 곱해주죠. 먼저 1 곱하기 3 이거 곱해줘. 먼저 딱 곱해주니까 가로를 쳐고 1 곱하기 3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를 그대로 써 이렇게.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을 해준다. 가로를 치는 것은 가로 안에를 먼저 계산해줘라 그 얘기라고 누차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3은 3이고 계산이 끝나버렸으면 굳이 가로를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 안을 계산을 딱 해버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굳이 괄호를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더하기죠.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을 또 먼저 계산해 주라 그랬죠. 2, 3은 뭐예요? 6. 계산을 다 끝냈죠. 6에다가도 괄호를 안 치는 것은 2 곱하기 3을 계산을 끝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3 더하기 6은 얼마예요? 9죠.
9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은 무슨 법칙을 사용을 했다? 배분 법칙을 사용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다 해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무슨 법칙 사용했어? 그렇죠. 배분 법칙. 배분 법칙 사용했어요. 그러면 배분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이것을 계산을 해 볼까요? 곧바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가로 안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 먼저 계산해 주죠. 1 더하기 2는 3이죠. 그 3하고 뒤에 있는 3하고 곱해 주죠. 그러면 3 곱하기 3은 9 맞죠? 그래서 최종 답은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나 배분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여기서 가로부터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3하고 곱해 주나 그 결과가 어때? 같다. 같기 때문에 배분 법칙은 성립한다. 성립한다라는 말은 참말이다. 참이다. 그 소리요. 자, 여기서 또 3 곱하기 가로 열고 4 더하기 5 가로 닫고 이거 계산은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먼저 이것도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하면 자 이것은 어찌 한다겠어요? 3 곱하기 4부터 먼저 해준다겠죠? 3 곱하기 4 자 3 곱하기 4 먼저 계산해주고 가로를 쳐준 것은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 더하기는 이렇게 쳐. 그 다음에 할 것이 뭐예요? 3 곱하기 5지요. 그 다음에 할 것이 3 곱하기 5를 또 먼저 따로 계산해줘라. 이것은 자 3, 4, 12 더하기 3, 5, 15죠. 12 더하기 15는 27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계산을 했어요.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면 뭐예요? 먼저 가로부터 계산해라 했으니까 4 더하기 5는 얼마예요? 9죠. 그러면은 3 곱하기 9라는 얘기죠. 그래서 3, 9, 27. 그래요. 배분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또 여기를 약간 지우고요.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선수 지식을 다루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어떤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느냐면은 자 3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봅시다. 이것을 배분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 더하기 4 하면 7이죠. 그것에다가 또 1 더하기 2를 먼저 계산하면 3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뭐예요? 7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지죠. 7 곱하기 3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답은 7, 3, 21이요. 이거 답이 21이란 것은 알아. 우리가 이거 답이 21이란 것은 아는데 선생님이 이번 수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요. 지금까지 배분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런 거 배분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봤지요. 그런데 오늘 배울 것은 뭐예요? 앞에도 가로 안에 숫자가 2개 있고 뒤에도 가로 안에 숫자가 2개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요. 그러면 앞에도 숫자 2개가 더해져 있고 뒤에도 숫자 2개가 더해져 있는 이러한 것을 곱할 때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러한 배분 법칙을 알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직사각형 면적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배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이게 공부할 때 직사각형 면적,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 반드시 뭐예요? 꼭 강의를 보라고 그렇게 옆에다 적어놨죠. 다 뒤에서 반드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내보려고 그래. 면적은 넓이하고 같은 말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면적 또는 넓이 이것을 막 바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넓이라고 그러는데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넓이 대신에 면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한글화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지요. 자, 이거 전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넓이가 뭐예요? 전체 가로 곱하기 전체 세로 하면은 뭐예요? 전체 넓이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전체 가로가 얼마예요? 3 더하기 4지요? 3 더하기 4요. 전체 세로는 길이가 얼마예요? 1 더하기 2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전체 넓이는 3 더하기 4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어때요? 1 더하기 2를 계산해줘 갖고 서로 곱해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 전체 면적은 지금 선생님이 이미 적어놨지요. 전체 면적은 뭐예요? 가로가 뭐예요? 3cm 더하기 4cm. 세로가 1cm 더하기 2cm, 1cm 더하기 2cm 해가지고 어때요? 가로와 세로를 서로 곱했지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기에다 적어 놓은 이 길이가 뭐야? 전체의 가로 길이죠. 전체의 가로 길이요. 1 더하기 2는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전체의 세로 길이요. 그러면은 전체의 가로 길이 곱하기 전체의 세로 길이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 식은 뭐이 됩니까? 전체의 넓이가 되어지죠. 아시겠죠? 이것이 전체의 넓이야.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전체의 넓이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구해도 되느냐면은 이것 넓이 더하기 이것 넓이 더하기 이것 넓이 더하기 이것 넓이, 이 네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은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전체의 넓이가 되어져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전체의 넓이는 안에 있는 이 조각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자, 여기 넓이를 봅시다. 여기 넓이를 보면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여기 넓이는 뭐예요? 가로가 3 곱하기 세로가 뭐예요? 1 하면은 이쪽 부분 넓이는 뭐예요? 3이겠네. 그쵸? 그 다음 이쪽 부분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4 곱하기 세로가 이거죠. 세로가 1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넓이는 가로가 3 가로가 요 길이니까 3이지요. 세로는 2지요. 3 곱하기 2 이 길이가 세로요. 2는 6 또 이쪽 넓이는 이쪽 전체의 가로는 4 곱하기 세로는 2 요것은 어때요? 8이지요. 그러면은 자 이게 어때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각들이 있죠. 네 개의 조각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네 개의 부분들, 부분, 네 개의 부분이란 것이 뭐예요? 조각을 다른 말로는 어때요?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자 네 개 부분, 네 개 부분 또는 네 개 조각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개 부분들의 어때요? 넓이 합이 어떻게 된가 봅시다. 넓이 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넓이 합은 이것부터 하면은 3 더하기 이거 넓이 하면 6 더하기 이거 넓이 하면은 뭐예요? 4 더하기 이제 마지막 이거 넓이 8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6하고 4하고 더하면 10에다가 3 더하면 13이죠. 13에다가 8 더하면은 얼마예요? 21이지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조각들, 이 부분들의 넓이를 다 합쳐준 것도 21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전체 가로 곱하기 전체 세로 해도 뭐예요? 21이 어때요? 나오지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배분 법칙을 두 개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배분 법칙을 우리가 한번 이끌어내 봅시다. 어제까지 했던, 앞 시간까지 했던 배분 법칙은 두 숫자는 더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한 숫자만 곱한 경우요. 여기도 두 숫자가 더해져 있고 거기에다가 한 숫자만 곱한 경우 배분 법칙을 공부를 했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배분 법칙을 확장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 얘기예요. 오늘 할
배분 법칙은 어때요? 앞에도 두 숫자가 더해져 있고 뒤에도 두 숫자가 더해져 있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배분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켰는가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먼저 이것을 다시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3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이것을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배분 법칙을 사용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것은 전체 넓이를 한꺼번에 구했죠. 전체 넓이를 한꺼번에 구하면은 3 더하기 4 하면 7 곱하기 1 더하기 2 하면 3에서 7, 3, 21 해서 전체 넓이를 한꺼번에 구한 식이 이 식이에요. 아시겠죠? 이 전체 넓이는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이 네 조각들의 넓이의 합과 같다고 했죠. 그러면 네 조각의 첫 번째 넓이는 뭐예요? 3 곱하기 1이야. 첫 번째 것은 3 곱하기 1. 이거 딱 먼저 계산해주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넓이야. 두 번째 넓이는 뭐예요? 3 곱하기 2였죠. 두 번째 넓이는 어때요? 3 곱하기 2였죠. 세 번째 넓이는 어때요? 4 곱하기 1이었죠. 세 번째 넓이는 또 어때요? 4 곱하기 1이었고, 네 번째 넓이는 4 곱하기 2였죠. 네 번째 넓이는 자, 4 곱하기 2야. 그러면은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 네 번째 넓이를 어때요? 다 합쳐놔야 전체 넓이하고 넓이가 어때요? 같다고 했죠? 다 합쳐놔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과학자적인 눈으로 한번 봅시다. 과학자적인 눈, 즉 관찰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과학자적인 눈으로 관찰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그 말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3 곱하기 1은 무엇과 무엇의 곱이에요? 여기 3하고 여기 1하고 곱해준 거예요. 이것이 3 곱하기 1이요. 이것이 어때요? 이것을 1번 계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1번 계산이에요. 그 다음 계산은 뭐예요? 3 곱하기 뭐요? 2죠. 그 다음 계산은 3 곱하기 2야. 그 다음 계산은 3 곱하기 2니까 여기 3하고 여기 2하고 두 번째 계산이 되어지죠. 이것이 두 번째 계산이 되어져. 이것이 두 번째 계산. 그 다음에는 또 4 곱하기 1이지요.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1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4 곱하기 1은 또 이거하고 계산된 것이 어때요? 세 번째 계산이 되어지죠. 이것이 뭐 어때요? 세 번째 계산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4 곱하기 2지요. 자, 4 곱하기 2가 어때요? 이거죠. 이것이 뭐예요? 네 번째 계산이죠. 즉 이것이 몇 번째 계산? 네 번째 계산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즉, 이 식도 곧바로 3 더하기 4는 7이고 1 더하기 2는 3이고 해서 7, 3, 21 이렇게 곧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 식을 배분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3하고 1하고 곱해주면 3 더하기 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곱해주면 6 더하기 그 다음에 4하고 1하고 곱해주면 4 더하기 그 다음에 4하고 2하고 곱해주면 어때요? 8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다 해주면 이것이 얼마라고? 이것이 21 아시겠죠? 바로 이 식을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식 앞에 좌변에 있는 이 식을 우변에 있는 이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써서 계산을 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식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을 무슨 법칙을 적용했다고 그래요?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또 실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배분 법칙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어떤 문제냐면은 자, 이번에는 어때요? 2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4 이것을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해 봅시다. 배분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2하고 1하고 곱해주죠. 자, 2 곱하기 1 먼저 이거 딱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하고 4하고 곱해주죠. 2하고 4하고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2하고 곱하기 4 이거 딱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3하고 1하고 또 곱해주죠. 그 다음에는 또 어때요? 3하고 1하고 해줘. 그 다음에는 3하고 4하고 곱해주죠. 여기 곱해줬어. 그 다음에는 자 3하고 4하고 곱해주었어. 이래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더해준다겠어. 이렇게 더해줘야만 좌측에 있는 이 식하고 우측에 있는 이 식하고 어때요? 같아져 가지고 배분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였지요. 그러면 이거 한번 또 봅시다. 과연 이것을 배분 법칙을 사용하여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2 더하기 3이면 얼마요? 5지요. 5.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곱하기가 있지요. 1 더하기 4하면 얼마예요? 이게 1 더하기 4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 5지요. 이것이 좌변항의 값이에요. 그러면 5 곱하기 5는 얼마인가요? 이것이 5 곱하기 5 이것은 얼마예요? 25지요. 이것이 좌변항의 값이야. 그 다음에 우변항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가 봐 봅시다.
2 곱하기 1은 얼마예요? 3이지요. 이것은 3이고 2 더하기요. 2 더하기요. 또 2 더하기 2 곱하기 4는 얼마예요? 8이지요. 이게 8이야. 또 더하기 2 더하기는 요 더하기야. 3 곱하기 1은 이것은 얼마예요? 이것은 어때요? 3이지요. 또 더하기 2 더하기가 2 더하기야. 3 곱하기 4는 얼마지요? 이것은 12지요. 자, 3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2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입니까? 아니다. 선생님이 계산을 또 여기를 잘못했네요. 2 곱하기 1은 어때요? 3이 아니고 2지요. 자, 2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2는 이게 얼마예요? 이거 전체를 합치면 얼마예요? 25지요. 어때요? 좌변 전체 계산한 것이 25고 우변 전체 계산한 것이 25고 같지요? 달리 말하면은 글자가 앞에도 2개가 더해져 있고 뒤에 2개 적어져 있는 것도 배분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적용을 하고 나면은 여전히 배분 법칙은 성립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분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한번 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여기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문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것은 자, 이것을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딱 20초 줄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20초. 그러면은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배분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걸 배분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면은 1 곱하기 2 하면은 어때요? 2지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예요? 5지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얼마예요? 6이지요.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또 어때요? 3 곱하기 5 하면은 얼마예요? 15지요. 이거 전체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28이지요. 28이야. 이걸 배분 법칙을 계산해서 다 계산해 보면 얼마? 28이야. 그러면 배분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계산해 볼까요? 1 더하기 3 하면 얼마예요? 4죠. 그 4에다가 곱하기 2 더하기 5를 계산해야겠어. 2 더하기 5는 뭐야? 7이죠. 고로 4 곱하기 7은 4, 7에 28. 어때요? 여기 28하고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분 법칙을 확장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알게 됐지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구구법을 외울 때 전부 다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그것만 할 줄 알았잖아요. 즉 7, 8에 56, 9, 9, 81 이렇게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만
계산이 외워가지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뭐 숫자가 전부 다 한 자릿수 뿐인가? 예를 들어서 28 곱하기 14는 어떻게 할 것인가? 28 곱하기 14.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 배분 법칙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 재밌었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오늘 수업은 이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